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제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도 절대 매수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을 분석해보고 가치를 평가해보는 그런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이 사렙타 테라피틱스 관련 영상이었잖아요. 제가 사렙타 테라피틱스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안 올리겠다. 마지막으로 사렙타 테라피틱스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영상을 올린 지 8일 지났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런지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주가가 또 급등하면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사렙타 테라피틱스 영상 제가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리는 게 겁나가지고 또 올리면 다음날 사망자 나올까봐 겁나서 계속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AI 로보틱스 자동화 산업 유망주인 심보틱이라는 기업입니다. 티커가 SYM인데 이 종목이 어떻게 발굴된 거냐면 제가 지난달부터 이 AI라는 게 디지털 세계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게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촉각도 생기고 맛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유망 종목을 계속 발굴해보는 그런 거를 지금 한 달 동안 해왔었고 3주간 챌린지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한 2,500분 정도가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발굴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33개 종목에 대해서 적정주가 템플릿으로 돌려본 거고요. 지금 제가 MGB 파이오니어 클럽에서 하는 방식대로 이 33개 종목들 중에서 적정주가 대상인 종목들만 선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STM, 엔비디아는 현재 그 관리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핀터레스트, 구글, 브로드컴, AMD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종목 분석 컬럼을 올려드려 왔었어요.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티커 IMMR, STM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린 심보텍까지 쭉 종목 분석 컬럼을 올려드리면서 어떤 종목이 진짜 좀 괜찮은 종목인지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 상승률의 가중치 점수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순서대로면 티커 DXCM 이 종목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히 심보텍이라는 기업이요. 주가가 제가 처음에 이 3주간 챌린지를 하면서 종목을 발굴했던 당시보다 45%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제가 이 종목부터 분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 AI 로보틱스 자동화 산업이라는 이 중간 카테고리에 있었던 기업이고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알아볼 종목은 심보틱이라는 기업이고 제가 이 컬럼을 작성했을 당시는 7월 24일이었어요. 지금 날짜가 7월 30일이니까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2일 기준 주가가 49불이었고 현재 주가가 50불 정도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컬럼을 작성했을 당시와. 자,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 기업 리뷰를 한번 해보고 최신 종목 리포트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형태로 진행해 볼게요. 자, 뭐 하는 회사인가? 일단 심보틱이라는 회사는요. AI 기반의 로봇 물류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미국 이 창고 자동화의 선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설립됐고 2022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월마트와 같은 대형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직접 분류하고 뭐 옮기고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이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로봇들이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대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창고가 다 이런 로봇 시스템이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람이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빠르게 대체될 수 있는 이 산업이라고 생각돼요. 이쪽 분야도. 그래서 이 회사의 차별점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완전 자율형 로봇 시스템, 그러니까 케이블, 정해진 궤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최적화된 경로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첨단 센싱 기술,
뭐 라이다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 엣지 컴퓨터 기반 이미지 인식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서버랑 통신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엣지 컴퓨터 기반이기 때문에 그 물류 로봇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275개 정도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창고 자동화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걸 더 확장해서 최종적으로 뭐 유통이라던가 그러니까 창고 밖에서도 뭔가 자동화, 자율주행 이런 쪽, 뭐 예를 들면 배달, 음식 배달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북미 중심으로만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재무제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북미 매출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훨씬 더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최신 종목 리포트를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7월 15일에 나온 리포트고요. 자, 이 리포트에선 어떻게 얘기하냐면 리포트 제목이 이겁니다. 투자 논리는 더 이상 백로그에 있지 않다. 이 백로그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주문 잔고. 그러니까 백로그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주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주문을 받아서 당장은 매출이 아니지만 그 매출이 언젠가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되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행 속도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 선주문을 받았냐에 집중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선주문 받은 부분을 얼마나 빨리 현장에 배치하는가 이 배치 효율성, 다시 말하면 이 설치 속도가 중요한데 이게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백로그를 향후 1년 내에 실제 매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경영진의 어떤 로드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그 힌트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좀 이 글 쓴 분이 자기 생색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3년 9월에 처음으로 이 심보틱이라는 종목을 분석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 지점이었다고 해요. 한 30불, 40불 정도 했을 때였는데 그때는 본인이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매수 등급은 아니었고 보유 등급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50불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24불 반토막이 났고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종목 리포트를 작성하는 15일 시점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해서 매수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2배가 됐다 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생색을 내는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230억 달러 규모의 이 백로그 이 선주문이 지금 현재의 주가 한 50불 정도 되는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니까 이런 미래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설치 속도가 향상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창고에 어떤 이 물류 시스템에 이 로봇 자동화를 설치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 사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의 어떤 구조도 있을 테고 그 구조를 파악하고 초기 세팅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런 설치 속도가 지금 향상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로그에 대한 수익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심보틱이 지난 회계 연도에서 실적 발표에서 10개의 신규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게 단계별로 이 설치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 1단계 시스템의 설치 기간이 전보다 2개월 정도가 짧아졌다는데 본인은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이 시스템 설치 이 규모가 전보다 더 큰 규모였다고 해요. 한 15% 정도 큰 규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건 뭔가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매출로 전환될 수 있다. 매출로 더 빨리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는 비용이 줄고 이 마진이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코멘트 남겨놨죠.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수주 물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설치 관리를 뭐 전에는 외주를 줬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하면서 효율성이 더 개선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걸 외주를 주다 보면 그 외주 업체 일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속도도 좀 느려지고, 아무래도 외주를 주게 되면 외주 비용도 더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수직 계열화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통제, 일정 관리 이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리포트에서는 그러니까 몇 군데 업체에 설치를 했냐 보다 설치부터 승인까지 얼마나 걸렸냐, 이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설치해야지 매출이 빨리빨리 늘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백로그가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총 백로그가 227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문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12개월 내, 그러니까 1년 내로 실질적인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수익은 25억 달러 정도가 예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향후 2년에서 5년 내에 인식될 수 있는 게 12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이 백로그가 실질적인 매출로 빨리빨리 전환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포트에서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잡은 부분은 미래 매출 기대감 대비 현재 PSR이 2.33배로 그렇게 낮진 않다. 어느 정도 미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백로그가 실질적인 매출로 전환되지 못하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리스크가 더 좀 빨리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매출 의존도가 월마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집중되어 있냐면 전체 매출의 87%가 월마트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특정 고객사에 이 매출이 몰려 있으니까 만약에 월마트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긴다면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매출 구조도 봤을 때 너무 특정 고객가 한두 개 업체에만 몰려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보텍이 앞으로 너무 특정 고객한테 매출 비중이 몰리는 게 아니라 좀 다각화 전략, 뭐 글로벌 진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월마트 정도 규모의 다른 업체들에게도 영업을 좀 잘해서 매출을 좀 다각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리스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괜찮은 가격대인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리포트에서는 그냥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정도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PSR이 낮지 않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라는 답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백로그 매출 전환이 빨라지기 좋게 보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과거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2019년 매출 대비 최근 연도 매출이 거의 20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매출이 20배나 상승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불행히도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매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거예요. 예, 매출은 한 20억 달러 정도 규모였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 매출이. 다시 말하면 이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터닝 포인트 지점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수익성 좀 측면을 제가 봤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매출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률이 매출 볼륨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매출 이익률이 점점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좀 정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6% 수준에서 좀 정체가 되어 있었고, 섹터 평균을 봤을 때는 한 30%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좀 낮았다, 이 매출 이익률이. 그러니까 매출 이익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을 때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률이 30%였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가 70%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생산 원가가 7,000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16% 수준은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 섹터 평균 수준으로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 매출 이익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체크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 이익률이 아직 마이너스인데 가장 최근 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 연도죠. 이때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까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컨센서스 자료를 보니까 다음 분기는 아니고 다다음 분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인데 아직까지는 적자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시점이 올해 한 4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저 주가가 크게 급등한 케이스가 너무 많이 봤었죠. 예,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 파가 같은 종목이 있었죠. 예, 영업이익 뭐 순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주가가 크게 점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관심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가치평가 관점에서는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으로 본 건데, 순이익 성장성 관점에서는 너무 이 성장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적정 이 성장률을 적용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가장 이 세계 성장률 중에서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낮은 값을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땠을까? 라고 본 건데, 예, 성장률 한 45% 정도, 예, 순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정도로 봤을 때는 현재 PE 113.65, 제가 이거를 작성했던 당시니까 이때 주가는 조금 비싸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한 35불 정도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이제 비싼 거죠. 그러니까 35불이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막 급등하기 전, 예, 6월 26일, 그러니까 제가 막 이 3주간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가 6월 25일이었으니까 이때 좀 빨리 공부해서 딱 이 가격대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이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 그러니까 순위 흑자 기업은 제가 얘는 한 20% 정도만 참고한다고 했죠. 지금 PSR이 2.37배인데 한 20%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출 성장 관점에서는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순이익 흑자 기업은 이익에 좀 잘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이익 적자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순이익 흑자 기업은 이걸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서, 제가 이 모의투자 템플릿에서는 여기 수식을 제가 적용한 게 이 순이익 성장 관점의 적정 주가, 매출 성장 관점의 적정 주가를 한 8대 2 정도로만 참고하게 이 상승률을 가중치 이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보틱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보다는 순이익 성장성 관점의 적정 주가를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상승률의 가중치가 높지 않게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재무 점검 해보면 당자 비율, 유동 비율은 뭐 크게 나쁘지 않지만 당자 비율이 좀 100%가 안 돼서, 예, 조금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현금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보통 제가 200%가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백로그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 주문을 받아서 이게 부채 계정으로 잡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주문 같은 경우는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문을 취소할 경우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 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부채가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이 스터디 클럽에서 이 종목을 밀착 관리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제가 꼽아 드렸는데, 일단 미래 성장 기대감이 20% 이상인 걸 좋게 봤어요. 제가 선호하는 그 20% 기준점을 넘어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실적 결과를 봐야겠지만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지점에 있다. 뭐 제가 여기서도 뭐 팔란티아, 파가야, 뭐 예전에 뭐 테슬라, 엠로빈 등등, 예,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서 주가가 폭등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예,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적정 가치 범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 막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너무 비싼 종목들은 굳이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쪽 분야, 그러니까 로보틱스, 자동화 관련 시장 성장률도 거의 20%씩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유망한 분야의 유망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매출의 87%가 월마트에 의존하고 있는 건 조금 깨름직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실적 발표,
또 그 다음 실적 발표에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꼈지만 이게 다각화 전략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한 채널에 의존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회사에 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 확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가를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가 8월 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다음 실적 한번 보시고 투자 여부를 한번 결정해 보셔도 될 것 같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절대 이 종목을 매수하셔라 뭐 추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리스크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우자는 그런 취지의 영상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클럽에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엠루비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현재랑 비교해보면 대부분 10배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그때와 똑같은 흐름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주도할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10배거 후보들이 될 수 있겠죠. MGB 파이오니어 클럽은 매일매일 제가 시황 종목 리포트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또 매주 적정주가 템플릿을 업데이트하면서 유망 종목이 적정주가에 도달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성장률 추적기 템플릿을 활용해서 주가의 급등락 방향을 예측해보기도 합니다. 자, 2025년 하반기 앞으로 3년 내에 또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것, 그게 지금부터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진행할 미션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